이거 설명 되지? 네. 2회 시니어 스터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 주제는 첫 번째는 한지상님이 발표해 주실 너프이고 두 번째는 배민성님이 발표해 주실 GNN입니다. 그래서 너프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너프 홍보단 한지상입니다. 먼저 다들 다들 너프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다 모르는 척을 하시는데 너프가 이제 막 요런 거 막 이렇게 3D로 만드는 요런 거가 이제 되게 유행을 했었던 건데, 이제 저는 오늘 너프를 엄청 자세하게 하기보다는 좀 이런 게 있고 저런 기술이 들어갔고 요런 거를 좀 간단하게 살펴보고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프 2020년에 새로 등장했던 건데 완전 지금 거의 그때부터 해서 오랄을 엄청 받았죠. 이거 지금 보면 너프의 파란 색깔이 2020년에 나온 뒤로부터 너프 논문이 얼마나 페이퍼가 나왔는지 지금 가면 갈수록 거의 솟구치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관심을 가져야겠습니까? 안 가져야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너프 리뷰 논문을 보면 여기 이제 여기 보면 막 CVPR, ICCV, ECCV 뭐 이런 데서 점점 10편, 50편씩 나오고 있고 지금 그 처음에 나왔던 너프가 벌써 1800 사이테이션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너프가 뭐냐 보면 일단은 2D를 3D로 바꾸는 그런 식의 기술인데, 좀 자세하게 보면 이제 뷰 신테시스라는 컴퓨터 비전 기술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뷰 신테시스가 뭔지 위키피디아에서 가져왔는데, 여기 보면 View synthesis aims to create new views of a specific subject starting from a number of pictures taken from given point of views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 이제 보면 그냥 이제 여러 뷰에서 사진을 찍은 2D 이미지를 가지고 어떤 보지 않았던 새로운 뷰에서의 뷰를 합성을 해낸다 라는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요게 이제 너프 기본 논문에서 나왔던 사진이고, 보시면 인풋으로 이제 2D 이미지를 받아서 너프라는 어떤 모델을 학습시키게 되면 원래 보지 못했던 이 새로운 뷰에서도 이 물체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합성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연속적이지 않은 사진을 가지고 이렇게 컨티뉴어스한 어떤 물체를 렌더링을 할 수 있습니다. 진짜 간단하게 너프의 모델이 어떤 식으로 돌아가냐면 이렇게 XYZ라는 뭐라 하죠? 이거 스파셜 로케이션? XYZ라는 그 좌표와 그 다음에 세타랑 파이라는 이제 뷰 디렉션이라는 요 5가지의 인풋을 받아가지고 어떤 한 점에서 RGB 값하고 이제 덴시티 값을 내뱉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논문에서는 항상 5D 인풋을 받아서 RGB 색깔과 덴시티를 준다고 했는데, 나중에 보면 사실상 5D 인풋이 아니라 6 디멘션이 되게 돼요.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너프는 그냥 기본적으로 MLP 모델입니다. 그래서 되게 간단하고 8개인가 9개 정도밖에 안 되는 그냥 풀리 커넥티드 네트워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덴시티 값을 내뱉는데, 이 덴시티 값이 뭐냐면 물체가 갖고 있는 뭐 불투명성의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지점에서의 덴시티가 높다는 거는
그 지점에 어떤 물체가 존재한다는 의미가 되겠죠. 간단하게 모델 구조를 보면 요게 이제 너프 모델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뭐 이건 간단하게 써놨는데 이 까만색 화살표가 이제 렐루 액티베이션이고 이 오렌지는 그냥 액티베이션 없는 거, 그리고 요 마지막에 있는 요 대시드 블랙 에로우스는 이제 시그모이드 액티베이션, 그다음에 플러스는 뭐 컨카테네이션인데 여기 지금 들어갔던 거 또 들어가서 이거를 논문에서는 뭐 스킵 커넥션처럼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인풋이었던 XYZ 그 좌표랑 그 다음에 뷰잉 디렉션 D 해가지고 이렇게 5개 디멘션이 인풋으로 들어와서 여기 있는 데니시티와 RGB를 아웃풋으로 내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데니시티부터 이제 아웃풋으로 내는데 이 XYZ라는 좌표 값을 입력을 받아서 MLP를 통과시킨 다음에 이렇게 데니시티를 내뱉는 게 1차적인 아웃풋을 내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8개의 이 레이어를 통과를 해서 XYZ라는 어떤 지점에서의 데니시티 값을 내뱉게 되고, 그 다음에 뷰잉 디렉션을 인풋으로 넣게 돼가지고 최종적으로 RGB 값을 내게 됩니다. 이 아웃풋의 과정이 다른 이유는 먼저 데니시티라는 거는 그 좌표에 물체가 존재하는지 안 존재하는지를 나타내는 그런 개념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느 지점에서 그 좌표를 보더라도 그 좌표에서는 물체가 존재를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뷰잉 디렉션이, 그러니까 뭐 뷰 디펜던시라고 해야 되나? 방향에 따라서 달라지는 값이 아니에요. 데니시티는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제 XYZ라는 어떤 지점에서 그 데니시티 값만 알면 되기 때문에 뷰잉 디렉션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좌표만 가지고 데니시티를 아웃풋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RGB 같은 건 색깔이잖아요. 내가 왼쪽에서 볼 때랑 오른쪽에서 볼 때랑 이제 빛의 각도가 다 다르고 색깔도 다르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뷰잉 디렉션을 추가로 인풋으로 넣어서 거기 좌표에서의 RGB 값을 얻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모델의 과정이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그 나중에 보시면 자세히 논문을 보면 결국엔 알아야 되는 부분인데, 저도 아직 이 부분을 확실하게 설명드릴 정도로 아는 것 같지가 않아서 간단하게 그냥 보면 결국에는 제가 그 사진을 요거 먼저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어떤 공간이 있고 이 공간 안에 물체가 존재를 하는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여기 이렇게 점들이 찍혀 있죠. 이 점 하나가 XYZ 좌표라고 생각을 하면 XYZ를 넣어가지고 그 지점에서의 데니시티랑 컬러를 우리가 아웃풋을 얻잖아요. 이 공간에서의 모든 점에 대해서 컬러랑 데니시티를 알고 있으면 우리가 만약에 이 방향으로 물체를 바라본다고 하면 바라보는 그 시점에서의 모든 이 점들의 데니시티와 컬러를 합치게 되면 거기서 보는 어떤 픽셀의 값이 나오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볼륨 렌더링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 3D 물체를 어떻게 2D 이미지로 프로젝션을 시키냐 할 때 이렇게 좌표계 변환을 하게 되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피놀 카메라를 간단하게 생각을 하면 여기 3D 물체가 있고 얘가 이제 통과가 돼서 어떤 상이 맺히게 되겠죠. 그거를 이제 2D로 보면 이런 식으로 돼 있고, 그래서 3D에서 XYZ라는 어떤 지점이 있으면 그 카메라에서 어떤 상이 맺히는 지점은 카메라 초점 거리에서 이렇게 x, y, 1로 2D 이미지로 이제 프로젝션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2D 이미지를 얻는 거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이런 식의 행렬 연산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이미지 좌표계와 노멀라이즈드 좌표계라는 게 따로 있고, 노멀라이즈 좌표계는 이제 우리가 뭐 이제 함수 할 때마다 봤던 거 있죠. x, y 해가지고 중간이 0,0인 여기가 0,0이 되는 그런 좌표계고, 이미지 좌표계는 이제 픽셀 단위라서 요 왼쪽 상단이 0,0인 좌표계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그 좌표계를 이동시켜주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카메라가 보는 방향에 따라서 이쪽 방향에서 볼 때랑 여기서 볼 때랑 로테이트랑 트랜슬레이션이 있죠. 그런 거에 대한 이제 행렬 개선이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런 식의 이제 프로젝션을 해가지고 볼륨 렌더링을 하게 되는데, 볼륨 렌더링은 이 공간에서의 점에서 각각의 덴시티랑 칼라 값들을 합쳐가지고 한 개의 픽셀로 만드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개의 픽셀은 weighted sum of all points from array라고 돼 있죠. 이 array에서 쏘는 모든 지점의 값들을 합쳐가지고 여기 점에서의 한 픽셀의 색깔을 얻어냅니다. 그래서 볼륨 렌더링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냐면, 여기 보시면 만약에 우리 눈이 여기 있고 여기서 물체를 바라봤을 때 그때의 이미지가 어떻게 프로젝션이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니까, 여기서 봤을 때 O라는 건 원점이고 TD라는 거는 뭐 얼만큼 떨어져 있는지에 대한 얘기겠죠. 그래서 각각의 점에서는 이제 너프 모델에서 아웃풋으로 내뱉은 칼라랑 덴시티가 여기 있고요. 이게 뭐죠 이거? 시그마? 시그마가 덴시티고 칼라가 C 해가지고 이제 두 개의 값들을 내뱉게 되고, 얘네들을 가지고 자 여기 1번을 보시면 요 선이 이제 우리가 바라보는 이미지 2D가 되는 거고, 우리가 바라봤을 때 한 개의 픽셀은 레이를 이렇게 쏘게 되면 이 레이랑 만나는 어떤 점들의 합이 여기 2D 이미지 상으로 맺히겠죠. 그래서 레이를 지나는 점들은 이런 식으로 존재를 하고, 각각의 레이들은 이제 칼라랑 덴시티 값을 가지고 있겠죠. 얘네들이 전부 합쳐서 이 이미지의 하나의 픽셀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볼륨 렌더링 식은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이게 너프에서 제안한 아이디어가 아니고 원래 예전부터 컴퓨터 비전에서 쓰이던 볼륨 렌더링 기법인데, 이 식을 보시면 일단은 만약에 여기가 이제 우리 눈으로 바라보는 지점이고 공간 안에 B랑 A라는 어떤 물체가 있다고 봅시다. 그럼 B부터 보게 되니까 A가 안 보여야 되겠죠.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봤을 때 이 B라는 덴시티 값이 A보다 높아야지 되겠죠. 그래서 이 식을 보시면 여기 T는 지금 accumulated transmittance라고 돼 있고, 시그마는 저거죠, 그 density, 그 다음에 C는 컬러. 근데 이게 왜 여기 weighted sum인 이유가, T라는 게 지금 여기 보시면 Tn부터 T까지 density를 누적합을 한 거에 마이너스 익스포넨셜 했어요. 지금 보면 여기 Tn부터 Tf까지라고 되어 있는 거는 여기 물체에서 물체의 시작점이 Tn이고 물체의 끝이 Tf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Tn부터 Tf까지 하게 되는데 Tn부터 T까지는 만약에 이 A라는 지점에서 T 값을 계산하게 되면 Tn부터 T까지, 그러니까 내 눈과 어떤 지점 사이에 그 앞에 있는 덴시티들을 누적을 시키는 거죠. 그럼 앞에 있는 게 만약에 뭐 고체 같은 게 가리고 있다. 그러면 어떤 지점부터 내 눈까지의 덴시티가 높겠죠. 그러면 높으니까 이 합이 커질 거고, 거기에 마이너스를 붙여서 익스포넨셜을 했기 때문에 결국 T 값은 작아지겠죠. 네. 그러니까 앞에 있는 게 그 덴시티가 크다면 그 뒤에 있는 것은 안 보여야 되니까 웨이트를 작게 줘야 한다. 이런 식의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거는 이 적분을 우리가 컴퓨터로 임플리멘테이션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스트레이티파이드 샘플링 어프로치라는 걸 하게 됩니다. 이 과정이 이렇게 이제 적분을 했던 이 무한한 점들을 적분했던 것을 일종의 이제 그 뭐죠? 컨티뉴어스의 반대말이 뭐였죠? 디스크리트하게 이제 어프록시메이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식은 결국 똑같습니다. 따지고 보면 요 기호가 뭐냐면, 얘가 이제 그 디스크리트한 거니까
간격들이 있겠죠. 그 간격이고 얘는 뭐 density 똑같고 이거 생각해보면 결국 똑같은 식이 됩니다. 앞에 있는 게 density가 얼마인지 합을 쳐서 웨이트를 해주고 그 다음에 density랑 컬러 곱해주고 네, 식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stratified sampling이라는 기법을 어떻게 쓰냐면 여기 t라는 간격을 얘네가 이거 뭐죠? 이거 무슨 분포지? 노멀 분포. 네, 노멀 분포로 간격을 잡아서 그 중에서 그냥 그 임의로 뽑게 돼요. 이런 걸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냥 간격을 정해가지고 점을 일정 간격으로 뽑게 되면 그 사이에 있는 값들을 가져올 수 없잖아요. 그러면 진짜 디스크리트하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노멀 분포를 쳐가지고 무작위로 점을 계속 뽑다 보면 결국에는 학습이 진행되면서 컨티뉴어스한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게끔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방식을 쓴 거고 네. 그리고 이렇게 얘네가 되게 많은 어떤 트릭을 썼어요. 이걸 하기 위해서. 또 썼던 게 이제 하이어라키컬 볼륨 샘플링이라는 기법인데 이 식은 아까 봤던 그 볼륨 렌더링 식이고 하이어라키컬 볼륨 샘플링이라는 거는 이제 이 물체를 봤을 때 물체가 존재하는 공간이 있고 공기만 존재하는 공간이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레이를 써가지고 무작위로 이 점들을 골랐잖아요, 샘플링을. 근데 만약에 공기만 있는 곳을 많이 샘플링 해버리면 우리한테 의미가 있는 정보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최대한 이 물체가 존재하는 곳의 공간의 좌표를 샘플링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이어라키컬 볼륨 샘플링을 하게 되는데 먼저 코올스 네트워크라는 걸 통해서 대충 어느 지점에 물체가 존재할지를 분포로 알아냅니다. 그래서 기본으로 64개의 포인트를 뽑아가지고 먼저 네트워크에 통과시켜서 어디에 그 물체가 존재할지를 분포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W가 이제 분포가 나타나게 될 것이고, 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어떤 포인트가, 어떤 좌표가 색상에 더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물체가 더 존재하는 곳을 뽑아낼 수 있고, 그럼 이제 파인 네트워크를 통해서 물체가 더 많이 존재하는 곳에서 점들을 더 많이 뽑으면 더 좋은 정보를 얻을 수 있겠죠. 그거를 통해서 이제 파인 네트워크에서는 128개의 포인트를 뽑게 됩니다. 그래서 물체가 있을 만한 곳에서 128개를 뽑아가지고 학습을 진행하게 됩니다. 물체와 카메라 사이의 거리는 모두 다 똑같나요? 네. 기본 너프에서는 모든 물체랑 카메라들 사이 거리가 다 동일하다고 가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원구를 기준으로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그래서 이제 되게 뭔가 비약을 해가지고 설명을 한 것 같은데 어쨌든 수식에 대해서는 그냥 이제 이 레이를 쐈을 때 점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합쳐가지고 하나의 픽셀을 만든다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식이 이런 거고 이제 자세히 보시면 다 아실 거예요 이거는. 그리고 로스도 되게 간단합니다. 이거 보시면 그냥 이제 픽셀끼리 그냥 빼서 제곱한 거 더한 거일 뿐이고 MSE 로스를 쓴 거예요 그냥. 그래서 요 CCR이라는 거는 이제 코일스 네트워크에서 뽑았던 점들을 가지고 이제 프로젝션을 시켰을 때 네트워크를 통해서 나온 2D 이미지랑 기존 GT 이미지랑 픽셀끼리 이제 빼가지고 로스를 구하고 그다음에 파인 네트워크를 통해서 똑같이 MSE 로스를 취한 다음에 얘네를 더해가지고 전체 로스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로스는 되게 간단하고 그리고 또 얘네가 사용했던 기법이 하나 있는데 포지셔널 인코딩이라는 건데 얘네가 완전 처음에는 이거 약간 그 정확한 건 아니고 어디선가 들었던 내용인데 처음에는 포지셔널 인코딩을 안 하고 이 논문을 썼다가 결과가 굉장히 조잡해서 급하게 이거를 추가했다는 어떤 썰을 들었던 것 같은데 포지셔널 인코딩이라는 거는
약간 그 트랜스포머에서 봤던 거 있죠. 그거랑 이름은 같은데 사실 약간 다른 그 작업을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보시면 좀 이해가 빠를 텐데, 왼쪽 그림이 이제 포지셔널 인코딩을 안 했을 때고 오른쪽이 했을 때의 결과가 됩니다. 요게 이제 그 퓨리에 피처리스 모식이라는 요 논문에서 이제 나왔던 건데, 기본적으로 이 MLP가 여기 풀리 커넥티드 딥 네트워크, 그러니까 MLP가 로우 프리퀀시를 더 빠르게 학습을 해가지고 로우 프리퀀시에 바이어스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로우 프리퀀시라는 건 뭐냐면, 뭐 간단하게 말해가지고 그냥 모양이 없고 평면적인 그런 걸 보시면 되고, 하이 프리퀀시라는 거는 이렇게 여기 레고 모양처럼 볼록볼록한 이런 되게 작은 부분까지 본다,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바이어스를 이겨내기 위해서 이런 포지셔널 인코딩을 하게 되었고, 여기서 이제 사인하고 코사인 함수를 통해서 이제 하이 프리퀀시를 나타낼 수 있는 값으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5D 인풋이 있었죠. XYZ 로케이션과 세타랑 파이 디멘션, 뷰잉 디렉션, 그렇게 5개를 가지고 코사인하고 사인 이 함수를 통해서 하이 프리퀀시 데이터를 표현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요 모델에서 봤을 때 60하고 24라는 숫자가 있었는데, 요게 이제 포지셔널 인코딩을 통해서 나왔던 결과입니다. 그래서 60 같은 경우는 일단 이 x는 XYZ 로케이션이기 때문에 3디멘션이죠. 3디멘션이고, 그리고 이제 사인 코사인 함수를 쓰기 때문에 얘네가 이제 이 XYZ 로케이션에 대해서는 L이 10인 거를 적용을 했어요. 그럼 이제 사인 코사인이 20개가 생기니까 20개에다가 각각의 XYZ 3디멘션 해가지고 60개의 값이 나오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뷰잉 디렉션 같은 경우는 원래는 세타랑 파이 2D였잖아요. 근데 논문에서 얘네가 되게 주구장창 세타 파이 거리다가 나중에 보면 이 D라는 식이 XYZ 3디멘셔널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세타랑 파이인 구면 좌표계를 가지고 XYZ를 나타내는 3D 카테시안 좌표계로 바꿀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세타랑 파이를 가지고 뷰잉 디렉션을 만들어서 3디멘셔널이 되고, 이 뷰잉 디렉션에 대해서는 L이 4인 걸 집어넣어서 사인 코사인 8개 곱하기 3디멘션에서 24개를 인풋으로 받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약간 재미가 없어지는데 뭐 이런 되게 다양한 기법을 써가지고 학습을 진행을 해서 좋은 결과를 얻었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이제 이미지가 있잖아요. 얘네가 학습을 시킬 때 어떻게 시키냐면, 만약에 800x800 이미지라고 하면 800x800은 이미지 픽셀이 800 곱하기 800개가 있죠. 거기에 있는 모든 픽셀에 대해서 레이를 쌓아가지고 그 레이에 있는 점들의 값을 볼륨 렌더링 해가지고 하나의 픽셀을 만들어야 되는데, 학습을 하는 과정에서 그게 너무 큰 부담이죠. 왜냐면 800x800에다가 각 픽셀 하나당 코일스 네트워크 64개, 파인 네트워크 128개에서 192개니까 800 곱하기 800 곱하기 192가 되니까 얘를 다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얘네가 배치를 4096개로 만들어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800x800 픽셀에서 무작위로 4096개를 뽑은 다음에 거기서 레이를 쏴서 192개의 점들을 볼륨 렌더링을 시키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학습을 진행하게 되고, 그러면 뭐 여기까지 봤을 땐 그냥 뭐 점 하나 골라가지고 레이 쏴가지고 요 각각에 대한 XYZ 얘네들에 대해서 RGB랑 덴시티를 얻어서 더하면 끝인 것 같은데, 그럼 요 XYZ는 그렇다 치고 세타랑 파이는 어떻게 구할까요? 요게 또 문제죠. 얘네는 그래서 이제 세타랑 파이를 구하는 건 사실상 너프가 하는 일이 아니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콜맵이라는 스트럭처 프롬 모션이라는 어떤 모델로부터 카메라 포즈를 갖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인풋으로 들어갈 때 이 사진을 찍었을 때 이 사진이 어떤 각도에서 찍었는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 각도를 계산해 주는 과정이 되겠고, 콜맵이라는 요 매칭 모델을 쓰게 되면 이제 이미지들 사이에 릴레이티브 포즈를 찾게 됩니다. 카메라 포즈를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여기 트랜스폼 매트릭스 보이죠? 여기 4x 4짜리 행렬이 나옵니다. 이거 돌리면 그 4x 4짜리가 이제 로테이션하고 트랜슬레이션이었던 거고, 그게 이제 카메라의 포즈를 알려주는 행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사실상 너프에서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되는 부분인데, 우리가 사진을 찍으면 그 사진이 어디서 찍혔는지를 알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이거는 뭐 주어진 이런 뭐 레고 사진이나 이런 것들은 되게 정제가 잘 된 사진들이고, 그리고 사진을 찍었을 때 이 사진의 카메라 포즈까지 전부 알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지만은 우리가 실제로 사진을 찍게 되면 걔가 어떤 포즈에 있는지 이걸 확실하게 알기 어렵기 때문에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트랜스폼 매트릭스 RT라는 게 뭐냐면 이 좌표계를 변환해주는 트랜스포메이션 어떤 행렬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트랜스폼 매트릭스. 그래서 월드 좌표계라는 게 있고 이제 카메라 좌표계라는 게 있겠죠. 저는 그래픽스를 안 들어서 이거를 이해하는데 거의 한 7개월이 넘었던 것 같은데, 그래픽스를 들었던 분들은 아마 바로 아실 거예요. 월드 좌표계는 물체가 존재하는 3D 좌표계가 되겠죠. 그리고 카메라 좌표계는 우리가 사진을 찍었던 카메라의 좌표계가 되는 거고, 그래서 XYZ라는 건 이제 월드 좌표계라고 보시면 되고, 그 월드 좌표계에서 우리는 카메라로 찍었던 곳을 보고, 월드 좌표계, 여기가 이제 월드 좌표계고, 이 점에서 3D 물체가 존재를 하는 거고, 얘가 카메라로 찍었을 때 어떤 이미지로 프로젝션이 되겠죠. 그 이미지로 프로젝션 되기까지의 행렬 연산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요 FFCC는 아주 전에 보여드렸던 요 프로젝션 과정이었죠. 요거 과정. 3D가 어떻게 2D로 프로젝션이 되는지. 네, 그래서 3D, 2D 프로젝션이 이제 인트린식 파라미터가 진행하게 됩니다. 얘가 이제 인트린식 파라미터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오른쪽에 R하고 T 있죠. 로테이션하고 트랜슬레이션. 얘가 이제 익스트린식 파라미터라고 해서 월드 좌표계를 카메라 좌표계로 변환을 해주게 됩니다. 이걸 여기서 왜 하냐면 이게 너프에서는 이런 게 하나도 설명이 안 돼 있거든요. 논문을 봐도. 근데 결국에 코딩을 하고 뭔가 좀 자세히 보다 보면 몰라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이런 게 있다고 소개만 해드리는 거라서 자세히는 설명 안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여기 3D의 점을 가지고 월드 좌표계였던 거를 카메라로 찍었으니까 카메라 좌표계로 만들어주고, 요 좌표계 변환을 해주는 게 R하고 T 행렬이었고, 카메라 좌표계에서도 3D 물체를 바라보는 거잖아요. 카메라 좌표계 입장에서 3D를 바라보는 거니까 걔를 이제 이미지로 프로젝션 시키는 거가 요 왼쪽에 있었던 F랑 F 값을 가지고 만들게 돼서 X, Y라는 2D 이미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카메라 포즈를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떤 식으로 하면 이런 식으로 이제 2D 이미지를 넣었을 때 이런 식으로 이제 컨티뉴어스한 어떤 뷰에서의 렌더링을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 보시면 보이는 각도마다 빛이 다 다르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죠. RGB 값을 가져오기 때문에. 뭔가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좀 노잼이 되는데. 수식이 너무 많아서 안 넣을 수가 없었어요, 이거를. 결과만 보시고 멋있죠? 근데 진짜 이게 연구하는 사람들은 되게 많이 연구를 하는데 실생활에서 지금 전혀 안 쓰이고 있는 것 같은 이유가 굉장히 많은 단점이 존재해요. 그래서 저의 오늘 발표는
단점이 주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단점이 제가 생각했던 단점들은 느리고 그다음에 인풋 데이터가 많아야 하고 그다음에 씬 스페시픽하다는 게 이제 각 물체마다 학습을 시켜줘야 돼요. 너프 모델을. 그다음에 픽스드 오브젝트라는 건 물체가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고 이미지가 같은 환경에서 찍혀야 된다는 거는 뭐 같은 빛이 존재하고 낮밤이 같고 그런 걸 뜻하는 거고 카메라 파라미터가 필요하다는 거는 아까처럼 콜맵을 통해서 얻거나 기본적으로 인풋에서 카메라 포즈가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너프는 이제 3D 공간에서 뭐 말하자면 모든 점들에서의 정보를 다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레프레젠테이션이 되게 크다. 이런 약점을 들 수 있을 것 같고 기본 너프가 V100 GPU로 1, 2일이 걸렸다고 해요. 학습을 시키는데. 그러니까 요 레고 모델 하나 학습시키는데 1, 2일이 걸렸다는 거는 일단 되게 큰 문제가 되는 거죠. 게다가 이 한 면에서의 뷰를 렌더링하기 위해서 30초가 걸렸다고 합니다. 그러면 뭐 이게 컨티뉴어스하게 하려면 벌써 요거 하나만 해도 엄청난 시간이 걸리죠. 그래서 실생활에서 쓰기 힘들었던 것 같고 그래서 그 뒤로 되게 많은 논문들이 이 느린 거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아까 뭐 포지셔널 인코딩을 썼잖아요. 그걸 뭐 해시 인코딩으로 바꾸거나 뭐 다양한 기법들을 써가지고 뭐 로스를 추가하거나 레귤라이제이션을 추가하거나 뭐 아니면 레프레젠테이션을 바꾸거나 이런 식으로 되게 많은 베리에이션을 줘가지고 얘가 지금 킬로 너프라는 요 논문에서 나온 건데 벌써 이제 V100에서 1080 Ti로 내려왔죠. 급이 엄청 내려왔는데 이걸로도 50프레임으로 거의 리얼타임 렌더링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약점이었던 인풋 데이터가 많아야 한다. 왜 많아야 하냐면 기본적으로 너프가 사진 여러 장을 보고 3D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 본 지점에서도 잘 렌더링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제 정면만 바라보는 사진을 찍어 놓고선 내 뒤통수를 렌더링하라 이러면 할 수가 없잖아요. 일단 그 문제가 있고 그렇다고 만약에 뭐 여기 옆에 이렇게 세 장을 찍으면 전부 다 바라보긴 해요, 저를. 근데 큰 문제가 카메라 파라미터가 필요하잖아요, 너프는. 근데 그 콜맵이라는 걸 썼다 했죠. 카메라 포즈를 얻기 위해서. 콜맵이 기본적으로 거의 100장의 이미지를 인풋으로 넣어줘야지 정확한 카메라 포즈를 아웃풋으로 내뱉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콜맵에 되게 의존적인 모델이었고 콜맵을 돌리기 위해서라도 되게 많은 인풋 데이터가 필요했던 거죠. 네, 그래서 같은 이미지를 막 엄청 찍어야 돼요, 이렇게. 그것도 일단은 실생활에서 쓰기 힘든 조건이 되겠죠. 네, 얘 오른쪽에 이제 콜맵을 돌리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카메라 포즈를 찾아줘요, 콜맵이라는 게. 그래서 여기 카메라 포즈가 찾아졌죠. 요런 네. 그러면 사실 프리트레이닝 파인 튜닝 사실 의미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그런 건 의미가 없게 되죠. 그래서 이런 거를 해결하려는 시도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퓨샷 너프라는 계열에서도 연구가 되게 활발히 진행이 됐었는데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뎁스 슈퍼바이스 너프라고 해서 기존에 뭐 2D 이미지만 줬던 거에서 뎁스라는 정보를 더 줘가지고 학습을 시킨다든지 뭐 뎁스가 있으면 새로운 뷰에서의 이미지도 어핑을 통해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의 어떤 추가 정보나 아니면 픽셀 너프, 다이어트 너프 같이 뭐 새로운 레귤러라이제이션 텀을 추가하거나 이런 식으로 다양한 기법을 통해서 한 장을 넣었을 때, 두 장을 넣었을 때, 세 장을 넣었을 때 이런 식으로 되게 적은 이미지만을 가지고도 만들 수 있게끔 해줬습니다. 대신에 카메라 포즈는 있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벌써 약점이죠. 카메라 포즈를 찾기 힘드니까. 그래서 지금 요거 보시면 이게 3장 가지고 학습을 시켰던 결과라고 해요. 이게 조잡해 보이지만 너프를 하다 보면 얼마나 대단한지 새삼 느끼게 되는데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약점으로는 씬 스페시픽하다는 문제죠. 어떤 3D 물체 하나마다 너프를 1, 2를 학습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문제가 크죠. 그래서
그래서 뭐 의자라는 걸 렌더링하기 위해서 너프를 학습시켜야 되고, 또 리모컨이라는 걸 렌더링하기 위해서 또 리모컨에 관련된 모델을 또 학습을 시켜야 되고,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지만, 이제 픽셀 너프 같은 경우는 학습을 시킬 때 이 제너럴라이제이션을 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그런 성과를 뱉었다고 해요. 이게 논문이 너무 많아가지고 막 이게 저거 같고 저게 이거 같고 해서 머리가 좀 헷갈리긴 하는데, 이게 이제 픽셀 너프에서 가져왔던 사진이고, 얘네가 이제 학습을 시킬 때 세 개의 요 카테고리를 가지고 학습을 시키고, 나머지 10개의 언씬 카테고리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이제 성능을 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너럴라이제이션이 어느 정도는 됐다고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픽셀 너프가 이거 뇌피셜이라서 안 되겠다.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이미지 피처를 뽑아가지고 피처들을 가지고 렌더링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 다음에 이제 또 약점이 픽스드 오브젝트라는 약점인데, 물체가 가만히 존재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죠. 근데 이제 만약에 우리가 요 내 셀피 찍은 거 갖다가 하고 싶다, 입꼬리도 살짝 올라가고 뭐 눈도 깜빡이고 눈알도 움직이고 하잖아요. 그런 게 이제 나중에 너프를 돌리게 되면 되게 블러리하게 나오는 거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여러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 보시면 눈알이 같이 움직이면서 렌더링이 되죠. 네. 이게 어떤 식으로 이렇게 되는지는 Don't ask me. 보시면 돼요. 보시면 저도 다 기억이 안 나서. 그래서 뭐 이제 유명한 거 이제 널핏이랑 디널프가 얘네가 좀 유명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너프를 실생활에서 쓰기 위해서는 어떤 인터넷에서 찾을 수 있는 이미지들 가지고 3D 렌더링을 할 수 있으면 너무 좋잖아요. 그러니까 뭐 각 잡고 사진 찍은 게 아니라 내가 그냥 물체를 막 사진 찍어가지고 걔네 갖고 렌더링을 하면 그게 이제 실생활에서 쓸 수 있는 방법이 되니까. 그래서 막 인터넷에서 요 사진을 검색을 하면 이렇게 뭐 저녁 사진도 있고 밤 사진도 있고 앞에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물체랑 거리도 다 다르고 이러죠. 이런 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여러 가지 방법이 고안이 됐습니다. 일단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 두 가지 포토메트릭 베리에이션하고 트랜시언트 오브젝트라는 이 두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얘네 같은 경우에는 이 문을 렌더링 하고 싶은 건데 여기 앞에 사람들이 막 있죠. 근데 이 사진도 사람이 있고 얘는 막 뒤에 걸 다 가리고 있고 얘는 근데 안 가리고 있고 이런 식의 어떤 베리에이션과 트랜시언트 오브젝트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얘네들을 또 처리하는 기법들을 통해서 되게 다양한 아까 이게 너프 인 더 와일드라는 곳에서 가져온 사진이에요. 너프 인 더 와일드 여기 있는 요 논문이었고, 그리고 최근에 나왔던 건데 정말 대단했던 것 같은 게 막 We present a new method for visual exploration of 4D 이게 spatial 3D로 다 temporal 렌더링을 한 거예요. spaces.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는 움직이는 거랑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다 Our framework takes us 어느 in. 정도 다룰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그렇지만 지금까지 해결이 정말 안 됐던 게 요 카메라 파라미터가 필요하다는 이 제약 조건이 정말 큰 제약이었는데, 이 모든 논문들이 대부분 다 콜맵을 통해서 얻은 카메라 포즈가 필요했어요. 근데 콜맵을 통해서 포즈를 얻기 위해서는 100장 이상의 사진이 필요하고, 그마저도 이제 정확하지가 않다는 거였죠. 그 콜맵에 있는 거를 무조건 우리가 믿고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콜맵이 포즈를 제대로 못 뽑아주면 그러면 너프도 제대로 학습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카메라 포즈를 어떤 식으로 더 정제를 하고 어떻게 더 정확한 카메라 포즈로 바꾸고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방법들이 나오긴 했어요. 그래서 어떤 식이냐면 카메라 포즈가 정확하지 않고 좀 노이즈한 포즈가 있다
라고 가정을 하고 그 카메라 포즈까지 같이 학습을 하는 거죠. 정확한 포즈를 찾기 위해서. 그런 과정들이 대부분이었고 결국에는 얘네들도 다 콜맵에서 얻었던 포즈를 가지고 콜맵에서 나온 포즈를 좀 노이즈를 줘가지고 불완전한 포즈로 만든 다음에 걔네들이 다시 정상적으로 복원이 되냐 이런 거를 좀 봤던 논문들이에요. 결국에 카메라 포즈를 콜맵을 통해서 얻는 건 같다. 그러니까 콜맵이 없으면 너프도 안 되는 거예요, 항상. 그런 문제가 있었고, 마지막으로 이제 너프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트레이닝 할 때. 왜냐면 너프가 이제 모든 지점에서의 정보를 다 렌더링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좀 하이브리드 레프레젠테이션을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이. 텐서 RF라는 애는 이 오른쪽에 보는 것처럼 원래 너프 스페이스가 이렇게 정육면체를 하면 요거를 이제 그 매트릭스 디컴포지션 방식들을 사용해서 이제 매트릭스랑 벡터의 어떤 외적 연산으로 한 점에서의 값을 얻을 수 있도록 얘네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세 개의 평면이 있으면 3D에서 어떤 지점에 값을 알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레프레젠테이션을 조금 하이브리드하게 바꿨고, 또 EG3D 같은 논문에서는 이런 식으로 XYZ 평면, XYZ 그 피처 평면을 가지고 걔네들을 합치게 되면 그 공간에서의 어떤 값을 얻을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레프레젠테이션을 바꾸는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텐서 RF 같은 경우에는 원래 너프가 여기 있었죠, 여기. 되게 오래 걸리지만 얘네는 이제 이런 기법을 통해서 모델 사이즈도 굉장히 줄이고 트레이닝 타임도 거의 10분, 12분 정도면 학습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많은 게 나왔냐, 벌써 너무 많은 논문들이 나왔는데 뭐 펀더멘탈스라고 해가지고 레이를 그냥 일직선으로 쏘냐 아니면 뭐 원뿔 모양으로 공간에 대해서 쏘냐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수학적인 천재들이 만들어낸 방법들이 있고, 뭐 스피드로 해가지고 아까 봤던 것처럼 킬로너프라든지 되게 빠르게 렌더링을 할 수 있는, 그 다음에 스파르스 뷰라에서 퓨전 너프였죠. 이미지가 적은 개수로도 너프를 학습시킬 수 있게 하는 방법. 그 다음에 포즈 에스티메이션이라는 거는 카메라 포즈가 정확하지 않을 때 어떻게 너프를 잘 학습시키냐. 그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되게 많은 논문들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논문들은 참 많이 나오고 있는데 아직도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태고, 그거를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너프 논문은 참 많이 나오는데 이제는 사람들이 막 이거를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됐나 싶었는지 디퓨전과 합쳐가지고 뭐 너프 디퓨전 뭐 해가지고 그렇게 하기도 하고 좀 이제 어플리케이션 쪽으로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슬픕니다. 언젠가는 오길 바라면서 여러분들도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신가요? 네. 아까 전에 결과 돌린 거 보면 여기 보면은 또 모니터가 이제 반사가 잘 되는 제품이잖아요. 근데 아까 결과는 모니터의 반사 정도까지 잘 되는데 이것도 그냥 너프를 돌리니까 그냥 저게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게 가능한 이유가 너프는 일단 뷰 디펜던트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게 얘네가 그냥 이 점에서 좌표를 가지고 합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봤을 때랑 여기서 봤을 때랑 각각에 대해서 RGB 값이 다르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뷰잉 디렉션을 넣어가지고 RGB 값을 아웃풋을 얻었죠, 모델에서. 걔가 이제 이런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 같아요. 그죠. 뭐 반사도 결국에는 색이니까. 네.
혹시 네. 네. 잘 안 들려. 프로젝트 할 때. 그거를 저한테 물어보시면 당연히 가능하다고 하죠. 근데 막상 코드를 8개 MLP밖에 안 된다 해서 모델을 코드를 간단할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게 정말 열불이 나긴 하는데 너무 복잡해요. 코드가 진짜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고 좌표 변환하는 막 코드가 있어가지고 근데 그런 거 하나도 이해 안 하고 그냥 결과만 놓고 쓰겠다 하면 쓸 수 있어요. 이거를 가지고 그냥 막 그냥 돌릴 수 있게끔 콜앱으로 만들어주는 애들 있잖아요. 그런 거 쓰면 그냥 왜 이렇게 되는지는 모르겠고 나 인풋 넣어서 결과만 얻을래 하면 어떻게든 할 수 있죠. 그죠. 근데 정말 잘 찍어야 하고 콜맵을 통해서 정확한 포즈를 얻게끔 잘 찍어줘야 되는 거죠. 실제로 해보면 그래도 저번에 아이폰 제가 작년에 너프를 한번 해봤는데 걔 이제 뭐 이렇게 물체를 얘는 한 개씩 있잖아요. 물체를 이제 디텍션을 해가지고 각각의 물체마다 크로핑을 해서 각 물체마다 3D를 얻게끔 하는 걸 했었어요. 근데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할 수는 있다. 또 질문이 있으신가요? 카메라 포즈만 잡아내는 모델을 따로 만들면 안 되나요? 그러니까 그 콜맵 대신에 다른 모델을 그것만 만들어내는 따로 해서 카메라 포즈만 내뱉는 모델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계속 콜맵을 쓰는 이유가 뭐냐면 결국에는 콜맵이 제일 성능이 좋기 때문에 얘를 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포즈만 얻는다는 게 사진 찍으면 걔네 포즈를 정확히 구해내는 모델을 따로 쓰면 안 되냐라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콜맵도 그냥 사진 찍으면 포즈를 얻어내는 모델이고 얘 말고 최근에도 그런 모델이 꽤 나왔어요. 그렇지만 계속 얘를 쓰는 이유가 얘만큼 좋은 성능을 내는 게 아직까지 없었기 때문에 계속 쓰게 되는 거죠. 너프 약간 합계를 주도하는 쪽은 엔비디아나 이런 쪽. 그죠. 엔비디아에서 전에 해전인가? 엔비디아랑 구글이 제일 많이 하는데 엔비디아에서 만든 그 인스턴트 NGP라는 요 인스턴트 NGP 요 논문이 아마 제일 스타가 많은 논문일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엔비디아 옛날에 막 그래픽 카드 원래 보통 이제 키노트 하잖아요. 그 아저씨 나와가지고 거기서 막 갑자기 무슨 이러는 막 이러고 보여주더니 거기서 이 기술을 막 선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구글에서 만들었던 거죠, 너프가 원래. 그래서 구글에서 많이 만들죠. 아직도 구글에서 되게 대단한 논문들을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너프는. 또 다른 질문이 있으신가요? 그럼 너프 말고 너프의 경쟁자는 뭐죠? 너프의 경쟁자. 이건 3D를 표현하는 방식이 되게 많잖아요. 뭐 너프처럼 이렇게 어떤 레디언스 필드를 만드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복셀이라고 마인크래프트 생각하면 되는데 마인크래프트에서 뭐 블럭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공간이 정해지잖아요. 그래서 복셀 스페이스를 통해서 1, 0을 치게 되면 물체가 있는 곳은 1이고 없는 곳은 0 해서 3D를 만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너프가 나오기 전까지 되게 많이 했던 게 왜 안 들어오세요?
그 전에 썼던 게 이제 메시 다들 아시죠? 메시로 만드는 그 조악한 형태. 근데 이제 메시의 가장 큰 단점은 색깔을 넣을 수가 없는 거죠. 너프는 이제 색깔까지 신테시스를 하니까 좀 더 장점이 될 수 있다고 해야 되나? 그죠? 그리고 3D 하면 그거 라이다 하는 거 뭐였지? 포인트 클라우드? 그것도 있죠. 혹시 또 여기 앞에서 질문이 없는 걸 보니 제가 정말 설명을 개떡같이 했는 것 같은데 더 질문이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논문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횡설수설한 것 같은데 많이 사랑해 주시고 저는 여기서